입니다. 자, 조합은 동의 요건이 좀 중요해요. 동의 요건. 그죠? 동의 요건이 좀 중요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합 인가 보겠습니다. 조합을 인가 신청할 때 동의를 받아야 돼요. 조합은 어디만 있다 했어요? 예?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만 있죠. 시험에 나올 때 만약에 주관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 없습니다. 두 가지만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동의를 받아야 조합 설립하려면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설립할 때 동의 받아야 되는데, 자, 소유자 수가 있습니다. 소유자 수. 총수가 있겠죠. 자, 431 암기하십니다. 그죠? 자, 면적도 있습니다. 예? 431 이 동의 받아야 돼요. 자, 431 자, 기억합니다. 그럼 재개발 사업은 간단하네. 그죠? 자, 동의를 받는데 어떻겠습니까? 소유자 4분의 3 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만 받으면 되겠네. 되겠죠? 자, 이거 이상 동의 받으면 됩니다. 이거 이상만 동의 받으면 된다고. 둘 다 동시 요건이에요. 여기는 무조건. 자, 그래서 4분의 3 이상 하고 2분의 1 동의 431 암기하시면 되고, 자, 재건축 사업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단지가 이렇게 있어요. 단지. 재건축 사업 단지 안에 있을 거예요. 그럼 단지 안에 있으면 여기 아파트 동이 있을 거예요. 동. 자, 101동, 102동, 103동 이렇게 있다 봅시다. 101동과 102동과 103동 이렇게 있습니다. 자, 세 가지 동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세 개 동이 있어요. 일단은 뭐다? 동별 가반수 동의 받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걸 101동이니까 각동이 맞까? 각동 맞아요. 여기도 각동 맞죠? 각동. 여기도 뭐다? 각동이 있습니다. 얼마의 동의를 일단 받아요? 가반수 동의 받고 플러스. 그죠? 자, 그러면 소유자 수에 동의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소유자? 예? 소유자. 이 소유자 있을 겁니다. 소유자 총수가 있다면 이거는 4분의 3입니다. 이상. 그죠? 자, 면적은 얼마일까요? 예? 4분의 3 똑같아요. 자, 그럼 재건축 사업은 단지 안도 있고 단지 밖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단지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도 있고 단지 밖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상가라든지 공장 같은 것도 재건축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되겠죠? 그러면 단지 안에 있는 것과 단지 바깥에 있는 것들도 있잖아. 그렇죠? 얘네들이 이제 조합을 설립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때는 뭡니까? 자, 여기는 동의 없잖아. 상가니까. 상가는 뭐가 없다? 동의 없습니다. 그럼 상가는 그럼 각동의 가반수 동의는 필요 없겠죠. 그럼 뭡니까? 소유자 총수의 뭡니까? 4분의 3. 그죠? 그럼 면적은 3분의 2만 동의 받으면 됩니다. 면적은 3분의 2 이상 되겠죠. 자, 이것상 동의만 받으면 되겠네. 자, 그러면 총수는 4분의 3 이상 하면 되고 면적은 3분의 2 이상 동의만 받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동의 요건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 조합 설립할 때 얘들 동의 첨부해 가지고 인가 신청 받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시장군수에게 조합 인가 신청하겠죠. 인가를 신청합니다. 자, 조합 인가 신청하면 시장과 군수는 그죠? 시장 군수 등이 되겠죠. 이 군수 등은 인가해 주겠죠. 자, 그래서 이 인가하러 올 때 뭐다? 이 동의 요건을 첨부해야 됩니다. 자, 조합은 정관을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예, 정관을 만듭니다. 정관을 작성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인가 받으면 조합이 성립해요, 안 해요? 인가 받으면 성립할까 안 할까요?
성립은 언제 할까요? 예? 예? 뭐 해야 된다? 주된 사무소에 뭐다? 등기해야 성립합니다. 자, 주된 사무소에 30일 이내에 등기합니다. 며칠 이내? 주된 사무소에 30일 이내에 등기하는데, 그럼 시험에 놓을 때 조합은 성립하려면 등기까지 해야 성립해요? 인가만 받으면 성립해요? 등기까지 해야 성립합니다. 뭐까지 했을 때? 등기까지 해야 성립하지. 인가만 받으면 성립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요까지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등기는 30일 내에 등기하는 뭐하고 똑같습니까? 개발법하고 똑같아요. 자, 주된 사무소 30일 내에 등기하는 게 개발법 공통적 사항이 되므로 같이 묶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조합 성립 요건 한번 봅니다. 성립 요건은 재개발도 있고 재건축도 있겠죠. 재개발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둘째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소유자 총수의 4분의 4 면적의 2분의 1입니까? 소유자 동의받아야 되겠죠. 이걸 4321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재개발은 그죠? 4321 이렇게 암기하시면 다 됐네. 항상 자, 여기는 정비법은 구도시입니까? 신도시입니까? 구도시니까 사람이 많아요. 땅이 적습니다. 자, 그래서 개발은 뭐다? 신도시 만드니까 반대로 바뀌었죠. 그죠? 사람이 적고 땅이 많아요. 반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유자 수가 많아야 됩니다.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431 이렇게 동의받아야 된다. 자, 밑줄 쫙 긋고, 그래서 시장구소 등에게 인가받으면 된다. 되겠습니까? 그거 받으시고, 재건축 사업입니다. 자, 단지 안 봅니다. 단지 안, 안자 동그라미 어딘다? 단지 안. 이 단지 안 봅니다. 단지 안, 안자에 동그라미 치고, 안에는 뭡니까? 두째 줄에 각동 구분소 가반수 동의받겠죠. 다음 페이지 볼래요? 자, 각동 과반수 동의 플러스 뭡니까? 이거 받고 또 뭐 했습니까? 추가로 소유자 총수의 4분의 3 면적의 4분의 3 또 동의받았죠. 다음 페이지 보니까 전체 군수의 4분의 3과 면적의 4분의 3 또 동의받았잖아. 여기는 가반수 각동의 가반수 동의받고 추가로 또 뭐 받았다는 거예요? 소유자 총수 4분의 3 면적의 4분의 똑같아요. 이 동의 또 받았다는 뜻이에요. 되겠죠? 그럼 니은의 단지 밖에 있으면 자, 안에 있고 단지 밖이 되겠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이 바깥을 말하고 있으면 안과 바측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자, 바깥은 뭡니까? 주택단지가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각동이 없겠죠. 이때는 뭡니까? 토지 건물 소유자보다 4분의 3 면적의 3분의 2 동의만 받으면 됩니다. 자, 거기서 그림 있을 겁니다. 그림 한번 볼래요? 그림 봅니다. 재개발 사업은 있죠? 설립조합 동의요건 있잖아. 왼편에 4321 다 외웠습니까? 총수의 4분의 3 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받으면 됩니다. 간단하네. 재개발 사업은 뭡니까? 4321 동의받으면 된대요. 자, 오른편에 그림 봅니다. 주택단지 안은 뭡니까? 그림상에 각동 과반수 동의받았어요? 각동 과반수 동의받고 추가로 뭡니까? 자, 소유자 4분의 3 이상과 면적의 4분의 3 이상 동의 또 받았죠. 그러면 그 단지 밖에 있습니까? 단지 밖은요? 아파트가 아니잖아. 상가 건물들이잖아요. 이 상가 건물들은 어떻겠습니까? 자, 구분 소유자 4분의 3 이상 면적은 3분의 2 이상 동의만 받으면 됩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겠죠. 이건 별표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동의 요건은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동의하고 한 장 넘깁니다. 이때 동의를 받을 때 서면 동의 받으면 한 장 넘깁니다. 서면 동의. 그러면 서면으로 이제 서류상 동의 받아라 이런 뜻입니다. 서류상 동의서 이렇게 적겠죠. 동의서 이렇게 썼습니다. 신분증 카페가 붙일까 안 붙일까요? 예? 신분증 누구 건지 알아야 되겠죠?
자, 이 신분증은 뭡니까? 주민등록 등본해도 돼요. 예? 주민등록 등본해도 되고. 운전면허 해도 될까 안 될까요? 해도 돼요. 여권 해도 돼요? 여권 써도 돼요. 이런 등등을 자, 신분증으로 쓰시면 돼요. 자, 꼭 주민등록증만 하는 거 아닙니다. 주민등록증 하든지. 요즘 주민등록증 갖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운전면허 들고 다니지 누가 주민등록증본 다니나? 다 들고 다녀요? 두 개 다 들고 다닌다고요? 아이고 대단하시다. 저는 주민등록증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그죠? 자, 주민등록증 없으면 뭡니까? 운전면허 해도 돼요. 예? 보통 운전면허증을 많이 씁니다 요즘엔요. 그죠? 또 뭐다? 여권 써도 돼요. 이거 없으면 여권. 시험장도 똑같습니다. 주민등록증 갖고 가든지, 그죠? 없으면 운전면허 갖고 가도 되고, 운전면허 없으면 여권 갖고 가도 관계없어요. 이 신분증으로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동의서 해가지고, 자, 위 아파트 재건축 사업 또는 재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뭡니까? 동의하실 것을 요청합니다. 얘가 날짜 19년, 그죠? 2월 12일 이렇게 적겠죠. 동의자 해가지고 이름 적고, 자, 누구 이름 적고, 여기 중요한 것은 뭐다? 지장 찍는 게 중요합니다. 이 지장. 자, 왜 지장을 찍었어요 여기는? 예? 위조 방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원칙은 지장 찍는 데 됐죠? 뭐다? 원칙은 지장 찍는 데 했잖아요. 원칙. 근데 원칙은 지장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 지장 없는 사람이 누굴까요? 법인입니다. 법인은 지장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자, 이 범인들은 신분증이 있어 없어요? 신분증이 없죠. 얼굴이 없잖아. 그죠? 그러면 법인은 신분증 없습니다. 신분증 없으니까 뭐다? 인감? 증명서를 붙여야 됩니다. 증명서 첨부해야 됩니다. 증명서 첨부하고, 자, 지장이 없으니까 뭐다? 인감? 도장으로 대신합니다. 됐습니까? 지장이 없으니까. 근데 이런 경우도 있죠. 해외에 나가 있습니까? 해외? 예? 해외에 있어요. 해외 장기 체류하고 있어요 지금. 이분이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장기 체류하고 있습니다. 그죠? 언제 돌아올지 모르잖아. 이럴 때는 부득이하면 어떻겠습니까? 해외에 가가지고 지장을 손가락 떼가 와가지고 찍을 수는 없죠. 이럴 때는 뭐다? 어쩔 수 없이 인감증명서라든지 인감도장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는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있겠죠. 이거는 정면 출입국 관리국에 뭡니까? 나가면 나갔다고 표시 나옵니다. 돌을 때 돌았다고 표시됩니다. 예?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지 뭐. 다른 데로 찍어야지 뭐. 없습니다. 10개 중에다 하나도 안 보이겠나? 그죠? 우무인만 보이면요 다른 거 찍으면 되지 뭐요. 없으면 뭐 기록해야 안 되겠어요. 어느 손가락인지. 그죠? 원래 정해놨겠죠. 우무인 것도 우무인, 자무인 찍고, 부득이 지문 안 놓으면 자무인이라고 찍고 뭐 적어주면 되겠지. 기록하면 되겠죠. 본인 확인만 하면 돼요. 만약에 부조리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수사하다 가면 이거 문제가 되잖아요. 이때 증명만 하시면 되지 뭐. 그죠? 위조 방지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자, 여기서 뭐다? 지장 찍는다. 이것만 봐두세요. 그죠? 밑줄만 걷어 하면 서면동입니까? 서면동입니다. 말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다 서면입니다. 서면동의. 당연히 서면동의 받겠죠. 자, 서면 소유자 성명 적고, 그죠? 자, 지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이든 여권 등을 해놨잖아. 이 등 안에 운전면허가 있다고요. 되겠죠? 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됩니다. 이제 첨부에는 누가 누군지 알겠죠?
자,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근데 예외가 있어요. 2번에 봅니다. 해외 장기 체류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나 있으면 장기적으로 체류하고 있다든지, 자, 이 지문 없는 사람이 법인입니다. 사단법인도 있고 재단법인도 있을 거예요. 그죠?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에서 아파트 갖고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회사 같은 거 사택으로 몇 개 사가지고 직원 복지 향상으로 갖고 있는 아파트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뭡니까? 법인으로 사놨을 거잖아.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법인 인감증명서하고 인감도장 찍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해외 장기 체류 법인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시장구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뭐다? 인감도장을 찍고 서면동에서 해당한 인감증을 첨부하면 됩니다. 자,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자, 동의자수 산정, 이거는 나중에 읽어보세요. 개발법하고 똑같으니까. 자, 읽어보시고 넘어갑니다. 자, 363페이지 봅니다. 자, 조합의 성격하는 데 있을 거예요. 법인입니다. 여기는 법인인데 어떤 법인? 사단법인이란 말을 썼죠. 그죠? 자, 인가를 받을 때 30일에 출연사표죠. 여기에 성립이란 데 줄 긋고 별표, 성립은 언제 한다? 등기함으로 성립한다. 이거 시험 굉장히 나옵니다. 시험 어떻게 나온다 했죠? 조합을 성립 요건은 인가받았으므로 성립합니까? 등기함으로 성립합니까? 예? 인가받으면 성립한다고 나옵니다. 등기해야 성립한다고. 이거 조심하라고. 살짝 바꿨습니다. 조합 인가받음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고 뭐까지 해야? 등기까지 하면 된다. 이거는 개발법하고 요건 똑같습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여기는 명칭을 반드시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명칭을 반드시 써야 되고요. 자, 법인은 사단법인입니다. 준용입니다. 민법 사단법인 준용한다. 되겠죠? 자, 그거 보시고 조합원의 자격 봅니다. 조합원의 자격 보시면, 자, 쭉 한번 읽어봅니다. 원칙은 대표자 한 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그 까만 글자 지금 공유라는 글자가 있으면 다 대표자 한 명입니다. 읽어보시고. 공유란 말이 놓으면 뭐로 본다? 대표자 한 명을 조합으로 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것이 있는데요. 여기 볼래요? 재건축 사업은 토지 소유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그죠? 땅만 갖고 있어도 돼요? 예? 땅만 갖고 있어도 되죠? 건물만 갖고 있어도 됩니까? 건물만 갖고 있어도 돼요. 여기는. 그죠? 지상권자도 돼요. 뭐 된다? 지상권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토지만 갖고 있어도, 자, 토지 소유자가 되므로 토지 소유자가 나중에 조합원이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땅만 갖고 있어도 되고 건물만 갖고 있어도 지상권자만 되는데, 여기는 조심할 것이에요. 재건축 사업은 땅만 갖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뭐까지 쓴다? 건물까지 다 했어야 돼요. 이게 동시 요건입니다. 자, 이래야 토지 소유자 된다 했죠? 토지 소유자가 됩니다. 자, 땅만 갖고 있다든지 건물만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땅과 건물을 재건축은 다 갖고 있어야 되는 동시 요건이 되지만, 재개발은 뭐다? 땅만 갖고 있던 건물만 갖고 있던 지상권자들 모두 토지 소유자가 되지만, 얘는 뭐다? 땅과 건물을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투기과열지구 안에 조합은 지위 양도는 참고로 보겠습니다. 1번에 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 인가 후. 근자 동그라미 근조라고 암기합니다. 이거 바꿔놓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개자에 동그라미요. 괄지 인가 후입니다. 개간이라고 동그라미 칩니다. 근조 개간이라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재건축 후 조합 설립 인가 후입니다. 자,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 후입니다. 자, 이거 두 개 헷갈립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조합만 있으니까 뭡니까? 조합 인가 후란 말을 쓰고, 재개발은 뭐다? 조합도 있고 토지 소유도 있으니까 뭐다? 이거는 자, 관리 처분 계획 인가 후란 말을 씁니다. 자, 그 두 개 줄 거 놓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겨 볼래요? 까맣게 돼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까맣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요 후에는 조합원을 양도가 안 됩니다.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될 수 있는 경우 있으면 그러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 것일 거예요. 되겠죠? 자, 그 1번, 2번, 3번, 4번까지만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대주의 근무상, 생업상, 사정, 질병치료 있습니까? 질병치료, 치약, 결혼, 세대원 모두란 말의 중 모두 해당 사구에서 위치하지 않은 특별시, 광역시설주지사치, 특별시도 시장구로 이전하는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여기는 세대원 모두입니까? 모두입니다. 예, 모두라는데 중요하고, 상속으로 이번에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모두입니다. 여기도 모두입니다. 세 번째,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입니다. 2년 이상 해외 세류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예외로 이거를 팔아도 됩니다. 한번 봐주시고 오른편에 봅니다. 조합은 임원으로 가겠습니다. 임원인데 요 임원을 좀 봐둬야 됩니다. 임원. 자, 임원은 누구를 임원이라 씁니까? 임원. 자, 제일 먼저 조합장 있을까 없을까요? 예? 있죠. 조합장 몇 명? 한 명입니다. 한 명 있어겠죠. 정비법하고 똑같아요, 거의. 그죠? 이사가 있어 없어요? 이사 있죠. 그 있잖아요, 이사. 예? 자, 이사 뭐다? 3인 이상. 몇 명 이상? 3인 이상. 감사는 3인 이하 되겠죠? 예. 원래 한 명 이상은요. 0명 이상 가는 건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한 명 이상 3인 이하 됩니다. 그럼 최소한 몇 명은 돼야 됩니까? 임원은 5명은 돼야 됩니다. 5인 이상은 돼야 됩니다. 임기는 몇 년 했습니까? 예? 3년. 연임할 수 있습니다. 뭐 할 수 있다? 연임도 돼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자, 선출 방법은 조합이니까 어디 있습니까? 정관으로 정하면 되겠죠? 조합은 정관이란 말을 씁니다. 조합일 때는 뭐다? 정관. 토지 소유자는 뭡니까? 규약이란 말을 씁니다. 규약은 어디 놓습니까? 토지 소유자 등이 놓으면 뭐다? 규약. 자, 조합이 놓으면 정관이란 말을 씁니다. 정관은 어디 놓는 거다? 조합일 때 정관이란 말을 씁니다. 자, 그러면 임원이란 용어하고요, 대의원회하고 구분해 보겠습니다. 대의원회하고. 임원과 대의원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죠. 자, 얘는 몇 명 이상이면 100인 이상이면 두어야 합니까? 둘 수 있습니까? 두어야 합니다. 자, 그럼 대의원회는 뭡니까? 몇 프로 둡니까? 10분의 1이니까 몇보다? 10% 정도 두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10분의 1이니까 10% 정도 돼. 100명 같으면 몇 명 이상만 두면 된다? 10명 이상만 두면 되겠네. 그렇죠? 자, 그래서 몇 프로 정도? 10% 정도 둡니다. 보통 10분의 1이니까. 자, 몇 명 이상일 때 둔다는 거요? 100명 이상일 때. 자, 그러면 이사와 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 자, 이사와 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예? 예?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될 수 없죠. 자, 근데 조합장은 대의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예? 대의원이 돼요? 안 돼요? 의장이 되겠죠. 의장이니까 대의원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예? 있어 없어요? 예. 그러면 자, 조합장은 대의원의 의장이 되니까 대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대의원은 될 수 있어 없어요?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대의원이 될 수 있어요. 당연 대의원이 됩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이 조합장은 당연히 대의원이 될 수 있는데요. 이사와 감사는 뭐가 될 수 없다? 대의원이 될 수 없겠죠. 자, 또 이런 경우 있습니다. 조합장하고 자, 계약을 해보겠습니다. 이사가 있는데요. 이사가 있는데 조합장이 자, K라는 회사를 갖고 있어요. K회사. 자, 여기 재건축 하는데 이 K회사 법인인데요. 이 K회사가 뭐다? 창호 만드는 회사입니다. 창호. 문 만드는 회사예요. 샤슈 창호 만드는 회사고. 자, 그러면 요 조합장이 그죠? 자, K라는 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죠? 자, 최씨라는 최이사가 있었는데 최이사가 뭐를 갖고 나오면 자, 그죠? 인테리어 회사입니다. 인테리어 회사. 뭐 벽지 이런 거 바른 거 있어요. 벽지. 그죠? 장식집이라 할까요? 이런 그죠? 회사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 재건축하면 벽지 발라야 돼, 안 발라야 돼요? 됐죠? 문 달아야 돼, 안 달아야 돼요? 달아야 되겠죠. 그러면 김씨하고 최씨가 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예? 요렇게 계약하겠죠. 요렇게 계약할 수 있잖아. 그죠? 요렇게 계약서 주고 그죠? 얘는 뭡니까? 요렇게 계약하셨습니까? 요렇게 계약하면 옛날에 요렇게 계약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더란 거예요. 요런 것을 자기 계약이라 씁니다. 무슨 계약? 자기 계약이라 씁니다. 이런 것을 자기 계약 못하게 해놨거든요. 그죠? 자기 계약 금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자, 금지해야 되겠죠. 이럴 때는 대표를 누가 해서 계약하면 됩니까? 감사가 대표로 계약하면 됩니다. 뭐로? 대표로 계약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사업을 하는데 뭡니까?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 그죠? 만약에 공정하게만 계약하면 관계없겠죠? 이렇게 계약하는 거는 관계없대요. 이때는 감사가 대표로 계약하래요. 이렇게 계약하는 것은 관계없대요. 이렇게 되면 부조리 발생하시니까 자기 계획이나 소송이 발생할 수 있겠죠. 만약에 물건이 자, 만 원짜리를 뭐 3만 원에 이렇게 계약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나중에 조합원들이 알면 소송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하겠죠. 소송이나 자기 계약을 할 때는 얘들을 이렇게 하지 말고 얘가 이렇게 계약하라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임원이 만약에 K라는 뭡니까? K라는 정비조합입니다. 정비조합이 설립되었는데 이 K라는 이 조합장이 다른 데가 또 이사하면 돼야 안 돼요? 예? 다른 데가 또 이사하고 앉아 있어요. 이사. 얘는 조합장, 여기는 이사했어. 옆 단지가 가지고. 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겸임한다 안 한다? 겸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별로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한 장 넘기면 직묵하는 데 있습니다. 366페이지 봅니다. 366페이지 찾았어요? 자, 요거 다 읽어봐야 돼요. 40이죠. 이 시험 잘 나오거든요.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대의원의 의장이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조합장은 총회 또는 대의원의 의장이 됩니다. 그렇겠죠? 자, 조합장은 대의원의 의장이 되고 대의원으로 봅니까? 조합장은 대의원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된다 했습니다.
근데 이사와 감사는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2번 조합장 이사가 자기를 위한 계약과 자 소송할 때는 누가 대신 계약서를 씁니까? 감사가 대표로 계약을 써라 이런 뜻입니다. 자 2번은 별표 두시고 시험 잘 놉니다. 세 번째 겸직 금지 있습니다. 조합 임원과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 임원과 직원은 겸임할 수 없습니다. 되겠죠? 자 결격 사유는 자 다 똑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중개법하고 똑같아요. 이 중개법하고 똑같고요. 이거는 다른 법도 똑같아요. 국회 뭐다? 국회의원 결격 사유도 이거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 거의 공통적 사항이에요. 결격 사유는. 그래서 결격 사유는 한번 읽어보세요. 중개법에 나오지 공법에는 안 나옵니다. 자 미성년자, 비성효격인, 비한적인,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이제 똑같아요. 근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는 거 있습니까? 근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를 받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벌금이 이 법의 벌금이 얼마 이상? 100만 원 이상 형의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읽어보세요. 이거 암기하지 말고 시험에는 안 놉니다. 결격 사유라는 것만 보시고 돼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결격 사유 보면 당연 뭡니까? 퇴임됩니다. 되겠죠? 임원 결격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뭐다? 임원에서 잘라야 되겠죠? 당연 퇴임하고 3번에 별표 칩니다.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련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됐습니까?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자 3번 별표 조합 임원은 조합의 10분 이상 요구로 소집 총회에서 과반수 철석과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총회 소집 집행할 때까지 조합장은 권한을 대행합니다. 읽어보시면 되겠죠? 넘어갑니다. 자,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기출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설립, 조합 설립에 대한 설명 옳은 걸 골라야 했습니까? 1번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 등기하지 않으면 조합이 성립한다. 틀렸죠? 성립은 뭐예요? 성립한다 했어요? 등기하여야 성립한다 했습니다. 1번 틀렸습니다. 2번 조합 2번은 같은 목적 정비설비 다른 임원과 겸임할 수 없다. 있다 이거 틀렸습니다. 겸임 자체가 안 됩니다. 세 번째 재건축 사업 조합을 설립하는 토지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다. 틀렸죠? 재건축은 뭐다? 조합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재건축에 놓습니까? 재개발에 놓습니까? 재개발에만 놓는다 했습니다. 재건축 놓으면 틀린다 했습니다. 이거 잘 놓으니까 속아 넘어가지 말고. 네 번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 사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없다 했죠. 조합은 재개발과 재건축에만 놓습니다. 이 달동네 사업은 조합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문이 맞는 말이네. 5번에 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퇴임한 경우는 그 퇴임 임원이 퇴임 전에 관한 행위 효력을 잃는다, 잃지 않는다, 잃지 않는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문제 나온다. 한 장 넘겨봅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자, 370페이지 대운회라고 했습니까? 자, 여기 대운회는 조합원 수가 몇 명 이상일 때 했었습니까? 100명 이상일 때 줄 것입니다. 이상인 경우 뒤를 두어야 합니까? 둘 수 있습니까? 두어야 한다. 둘 수 있다 바꾸면 틀립니다. 우리 개발법은 둘 수 있다 됐죠? 50인 이상일 때. 그죠? 이거는 100명 이상일 때 두어야 합니다. 둘 수 있다 하면 틀린다 보시면 됩니다. 대유는 몇 프로입니까? 10%입니다. 10분의 1이니까 10%입니다. 되겠죠? 자, 10% 범위 내에서 둘 수 있고요. 자, 3번의 조합장이 아닌 조합 임원은 대운이 될 수 없다. 3번 별표. 자, 그러면 조합장이 아닌 조합 임원이 뭐예요? 이사와 감사는 뭐가 될 수 없다? 대운이 될 수 없다는 거. 자, 그 밑줄 긋습니다. 자, 4번 대운에는 총회 의사결정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외에는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이 말은 경미한 사항은 대운에서 하겠다는 거고 중요사항은
총회에서 하겠다 이 말을 하려고 합니다. 되겠죠? 5번에 대원수 선임 방법 절차 쭉 있습니다. 이거는 뭐에 정한다? 정관에 정한다. 조합은 뭐다? 정관. 소유자는 규약이라는 말을 씁니다. 정관에 정한다 하고 끝내면 됩니다. 되겠죠? 자, 옆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기출 문제인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재개발 사업조합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건 뭐 물었어요? 재개발을 물었어요. 되겠죠? 재개발 사업 추진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자, 인가권자는 아까 시장군수라 했습니까? 자, 시장군수가 인가권자입니다. 도지사나와 틀렸습니다. 자, 여기는 조합원 수는 몇 명 이상이었습니까? 100명 이상입니다. 50명은 어디 있습니까? 개발법은 50명, 정비법은 100명입니다. 자, 두어야 한다. 자,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총회 수는 3분 이상 동의를 받으면 되겠죠. 이게 정답이고 4번에 조합원 이사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했습니다. 이사와 감사는 뭐가 될 수 없다? 대의원이 될 수 없다 했죠. 자, 오늘 조합의 이사는 조합의 대의원이 겸임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이사 자체가 대의원이 될 수 없거든요.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래에 보시면 자, 주민대표회의라는 큰 제목만 줄 것입니다. 주민대표회의는 어디에 있는 용어입니까? 정비법에 있는 용어예요. 이거를 개발법에 넣고 답을 띄운다고요. 도시개발법에서 다음 중 관련이 없는 걸 선택하여라 해가지고 주민대표회의가 답으로 떴다고요. 주민대표회의는 뭐다? 정비법에 놓습니다. 개발법에는 주민대표회의란 말 자체가 없어요. 자, 그것만 밑줄 긋고요. 자, 오른편에 갑니다. 사업시행 계획서 내용이 있습니다. 작성하여 나중에 인가권 인가하면 되겠죠. 한 장 넘겨봅니다. 자, 넘겨볼래?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인가 및 신고 이런 거 다 읽어봐야 되는데요. 사업시행자는 한번 보겠습니다.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 정관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인가시행을 받아야 되겠죠. 자, 읽어보시고. 자, 너무 별로 중요 안 합니다. 이런 것까지 다 머리 아프니까 통과. 좀 통과하겠습니다. 쭉 넘어갔어요. 시험 나올 확률이 별로 없는 거 다 통과하겠습니다. 쭉 갑니다. 이런 것까지 지금 하기 너무 그렇다 그죠? 38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86페이지. 관리처분계획까지 가겠습니다. 관리처분계획 별표치입니다. 자, 관리처분계획 일로 갑니다. 관리처분계획. 이건 아주 중요하니까 별을 제가 중요 표시합니다. 무슨 표시? 중요 표시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로 봅니다. 자, 잘라서 보면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하여 좀 전에 뭐 했습니까? 인가 신청했죠? 누구에게? 시장군수에게 인가 신청했잖아. 시장군수는 인가되면 이거 고시할까 말까요? 인가하면 고시하겠죠. 자, 이 시장과 군수에게 그죠? 군수 등에게 인가 신청했었어요. 그죠? 인가 신청하면 자, 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가 고시일로부터 그죠? 자, 인가 사업시행 인가했죠? 인가 고시일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20일 이내. 자, 소유자의 통지예요. 뭐다? 소유자에게 뭐다? 통지를 하겠습니다. 통지를 하고 일간신문에 공고까지 해줘요. 아, 이 단지는 사업을 시행하는 계획 인가 고시까지 되었다고.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날짜가 120일 이내 소유자에 통지했습니다. 일간신문에 공고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통지 받은 날이 있어 없어요? 예?
통지 받은 날 있죠? 통지 받은 날부터. 그죠? 자, 30일입니다. 며칠? 30일이다. 이 날짜 암기해야 되면 30일, 그죠? 이상. 며칠이네? 60일이네. 분양 신청해야 됩니다. 뭐를 한다? 분양을 신청해야 되겠죠. 자, 분양 신청해야 되겠네. 분양 신청. 자, 그러면 30일 이상 60일 이내입니다. 요 기간 안에. 요 분양 신청 기간입니다. 자, 분양 신청하겠죠. 자,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네? 연장도 하겠죠. 며칠? 20일 이내. 자, 그러면 분양 신청 기간 언제부터입니까? 통지 받은 날로부터입니까? 사업계획식 인가고시 받은 날부터요. 통지 받은 날이겠죠. 그래서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통365로. 자, 분양 신청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일로 볼래요? 토지 등의 소유자 이제 분양 신청하겠죠. 분양 신청 기간에 분양 신청해야 되잖아. 그럼 여기 이제 재건축한다 생각해, 아파트 이제 재건축한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는 것들이 25평도 분양 신청 받고 33평도 분양 신청 받겠습니다. 자, 45평도 분양 신청 받겠습니다. 너무 크나? 자, 이 아파트를 분양 신청 받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아파트 분양 신청 25평이 분양 신청했는 사람이 300명이었어요. 300명. 그죠? 34평이 400명이었어요. 자, 이게 250명이었어요. 자, 그러면 분양 신청이 이제 종료했어요. 끝났어요. 분양 신청이 종료했어요. 분양 신청이 끝난 후에 뭡니까? 관리 처분 계획을 짜야 됩니다. 뭔다? 관리 처분 계획을 짜야 됩니다. 관리 처분 계획은 언제 짠다는 거예요? 예? 분양 신청이 끝나야 짤 수 있습니까? 끝나기 전에 짤 수 있습니까? 끝나야 짤 수 있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분양 신청 기간이 뭡니까? 요 안에 이제 분양 신청 되겠죠? 요 안에 분양 신청 기간이잖아. 자, 그러면 이 분양 신청 기간이 뭐다? 기간 종료 후에, 끝난 후에 관리 처분 계획을 짜야 되겠죠. 자, 이 관리 처분 계획을 작성하여, 계획을 이렇게 작성하겠죠. 작성하여 뭐다? 인가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인가 받고, 인가 받으면 고시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관리 처분 계획을 짜는데, 이때 관리 처분 계획을 짤 때, 그죠? 자, 뭐를 고려합니까? 자, 면적 고려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면적 고려해야 되겠죠? 이용 상황 고려할까요? 예? 이용 상황 고려하겠죠? 환경 고려해야 됩니까?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되잖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적정하게 짜야 됩니까? 종합적으로 적정하게 짜야 되겠죠. 자, 한번 짜보겠습니다. 여기 1500세대 정도 관리 처분이 짤락합니다. 그럼 일반 분양하는 거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일반 분양한데 한 2000세대 분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왕창 2000세대 분양하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가
한번 보겠습니다. 33평 인기 있으니까 일반 분양이 얼마 하는가 하면 한 600세대를 더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600세대. 일반 분양. 그죠? 자, 25평도 한 300 정도 하겠습니다. 300세대. 일반 분양. 되겠죠? 그러면 900이고. 자, 이건 150세대 해야 됩니까? 예? 1000세대, 1600 되겠죠? 자, 여러분 전체 얼마 됩니까? 예? 2000세대 분양 맞습니까? 2000세대 분양 맞죠? 2000세대 전체 세대 2000세대 관리처분 계획 잘라갑니다. 자, 그러면 이 관리처분 계획을 짜는 것은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난 후 종료 후에 짜야 됩니다. 그러면 요 이제 대단지 아파트 2000세대 아파트를 자 관리처분 계획을 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 짜서 2000세대 아파트 대단지 분양 신청하는데 조합원 분양이 얼마입니까? 되겠죠? 조합원 분양이 되겠죠? 850세대요? 조합원 분양. 조합원이 뭐다? 850세대. 950세대. 되겠죠? 일반 분양이 나머지가 일반 분양인 거예요. 되겠죠? 그러면 이 조합 분양 있고 이건 일반 분양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분양? 일반 분양. 자, 그래서 관리청계 인가 고시되면 자, 더 이상 여기에 사는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더 이상 사용수익 할 수 없게 되겠죠. 자, 그러면 더 이상 사용수익 할 수 없게 만들어야 되니까 자, 철거는 언제 합니까?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 후에 철거합니까? 이때 철거하는 거예요. 철거되는 시점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 이후에 철거를 한다는 겁니다. 되겠죠? 철거가 돼야 뭐다? 공사 착공이 되잖아. 그죠? 착공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너무 많이 하면 또 머리 아프고. 그죠? 자, 그러면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있습니까? 예? 분양 신청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죠? 제외된 사람도 있겠죠. 그죠? 이런 등등이 있으면 이거 청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청산해야겠죠. 그러면 관리처분 인가 고시일 이후, 그죠? 자, 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요? 일 이후입니까? 며칠 이내입니까? 이후 다음 날부터. 그죠? 다음 날부터 며칠입니까? 90일. 손실보상 협의합니까? 손실보상 협의해야 됩니다. 자, 손실보상 해줄 건 손실보상 해야 되잖아. 그럼 손실보상 협의는 언제 합니까? 관리처분기 인가 고시일, 그죠? 이 다음 날부터 며칠 이내 합니까? 90일 이내. 숫자 90일 한번 봅니다. 협의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예? 협의가 안 되면 협의되면 뭐 관계 없겠죠. 그죠? 협의가 안 되면 뭡니까? 자, 법원에 매도 청구하여 안 해요? 매도 청구합니다. 그죠? 며칠 이내? 60일입니다. 자, 60일 이내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매도 청구는 뭐다? 60일 이내 매도 청구돼요. 매도 청구는 며칠입니까? 60일. 손실보상협의는 뭐다? 90일. 요 숫자를 바꿔놔요. 자, 손실보상협의는 뭡니까? 90일이라는 숫자를 쓰고요. 매도 청구는 뭐다? 60일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여기는 시험 반드시 출제가 되니까 좀 봐둬야 됩니다. 자, 흐름도 대충 자, 계획이 되겠죠? 너무 좀 기네. 자, 이거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외울 때 어떻게 된다? 사, 인, 분양 신청 받았죠? 자, 관리처분 계획 있죠?
고시까지 하면 4인분 과일시라고 암기하시면 됩니다. 순서 다 외웠죠? 자, 책에 있는 거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밑줄 그어 드릴게요. 386페이지. 자, 분양 신청 통지 관리처분계획 있는데 사업생년 사업생 인가 고시 있는 날, 요 날로부터 일로부터 뭐다? 며칠이네? 120일. 요 숫자에 120일 밑줄 긋고 120일이네. 인가 고시를 120일에 소유자에게 뭐다? 통지했습니다. 밑줄 그어두실래요? 다음 페이지 첫째 일간신문의 공고 밑줄. 다음 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되는데, 자 밑으로 갑니다. 자 분양 신청 기간 봅니다. 자 통지일로부터 며칠? 통지일로부터 받은 날 며칠? 30일 이상 60일이네. 30일 이상 60일이네. 이거 줄 것입니다. 이러고 해야 되는데, 이걸 분양 신청 기간이라 하는데 연장이 있습니까? 얼마까지? 그 밑에 20일 이내 연장할 수 있다. 밑줄 쫙 긋습니다. 한 장 넘깁니다. 많이 적어놨거든요. 보지 말고요. 맨 밑으로 갑니다. 자 밑으로 가면 4번 한번 봅니다. 만약에 이 투기 과일 중에서 분양 신청했는 사람이 분양금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다시 분양 신청 몇 년간 못합니까? 5년입니다. 자 투기과일지는 재분양 신청은 몇 년간 할 수 없습니까? 5년간 할 수 없어. 5년 이내는 할 수 없어. 5년 넘으면 됩니다. 5년 동안 투기과일지 재분양 신청은 안 됩니다. 자 손실보상협의라고 있을 겁니다. 이 관리처분 인가 고실도 며칠이네? 90일에 줄 것입니다. 90일이네. 손실보상협의 하에 있는데 바로 밑에 박스 안에 4가지 있을 겁니다.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자, 분양 신청 철회한 자, 분양 신청할 수 없는 자, 분양에서 제외된 자 4가지 있고 읽어보시고, 자 다음 페이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있습니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자 며칠? 다음 날 또 60일 이내 자 매도 청구 소송 제기합니다. 자 그 밑줄 쫙 긋습니다. 되겠죠? 자 쭉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제 딴 거 보지 말고 맨 하단으로 봅니다. 관리처분 인가를 보겠습니다. 사업수행자는 분양시간이 종료한 때, 자 여기 볼래요? 분양신청 기간이 뭡니까? 종료한 때. 밑줄 긋습니다. 종료한 때. 자 바로 밑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에게 인가를 받았습니까? 자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 후에 관리처분계획 작성에 인가 받습니다. 전에는 안 된다는 거 그거 받으시고 넘어갑니다. 자 오른편으로 갑니다. 391페이지 봅니다. 찾았어요? 자 작성 기준이 있습니까? 원칙, 면적, 이용상 환경이라고 쓸 거예요. 면적과 이용상 환경 고려하여. 이때는 고려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그죠? 자 고려하여 분양신청에게 배분하면 되겠고, 예외 규정이 있어. 이거 다 읽어보셔야 되는데 기어, 니언, 티거, 리얼은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미엄의 원칙에다 별표 치기 바랍니다. 자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은 뭡니까? 원칙. 자 원칙 봅니다. 원칙만 봅니다. 1주택 공급하는 게 원칙입니까? 예? 한 세대 한 주택 공급이 원칙입니다. 1주택을 공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한 주택씩 공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뭐가 있더라? 예외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나눠 봅시다. 많이 있는데 시험 자는 거. 자 과밀억제 권역이라고 있습니까? 박스 안에 찾았어요? 이제 과밀억제 권역에 속하지 아니한다. 자 만약에 과밀억제라는 권역, 과밀억제 권역이 어딜까요? 서울 인천을 과밀억제 권역이라 씁니다. 그러면 과밀억제 권역에 속하지
속하지 않는 경우. 과밀억제군역에 속하는 경우도 있겠네. 가면 비교하면 이게 볼래요. 자, 두 가지 조건을 비교합니다. 그러면 과밀억제군역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과밀억제군역에 속하느냐, 이거를 묻습니다. 헷갈립니다. 과밀억제군역에 속하지 않는 경우, 속하는 경우, 그죠? 그럼 과밀억제군역에 속하지 않느냐, 속하는 경우. 진모르겠네. 속하는 경우. 두 가지 있겠죠. 과밀억제군역에 속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과밀억제에 속하는 경우 있겠죠. 이거를 이제 바꿔가 시험이 잘 나요. 과밀억제군역에 속하지 않으면 뭡니까? 주택 수만지 공급할 수 있어요? 예? 예? 예, 주택 수만큼 공급됩니다. 과밀억제에 속하면요, 어때까지? 3주택까지 공급됩니다. 자, 주택 수만지 공급하는 이거 말고도 있는데 시험은 이게 잘 나와요. 이거 말고도 있는데 근로자 숙소도 있고요. 근로자 뭐다? 숙소. 숙소라든지 기숙사라든지 국가라든지 지자체 같은 거 공급했죠? 지자체 등이 공급하면 뭐 주택 수만지 되는데 시험은 이게 잘 나와요. 이거 하고 이거. 자, 다음 중 주택 수만증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거냐 물으면 근로자 숙소도 있고 기숙사도 있고요. 국가 지자체에서 공급하는 경우도 있고 과밀억제군역에 속하지 않는 경우는 여기 시험에 잘 나온다고. 예문에서 보면. 자, 과밀억제군역에 속하면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비교를 해서 봐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도 2주택 공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주택까지 공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2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주택 하나 하고 일반 주택 하나 하고 일반 아파트 하나 하고 뭡니까? 60제곱미터 60제곱미터 이하 주택 하나 있어요. 자, 그러면 일반 주택 하나와 60제곱미터 이하 주택 하나를 할 때는 2주택까지 공급되는데 이때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3년 동안 전매 안 됩니다. 뭐다? 3년 동안 뭐 할 수 없다? 전매를 할 수 없습니다. 뭐를 할 수 없다? 팔 수 없어요. 전매 자체가 안 돼요. 자, 만약에 85제곱미터 주택을 만약에 33평 아파트를 하나 받았습니다. 근데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예를 들어서 뭐 58제곱미터 주택을 하나 받았어요. 뭐다? 58제곱미터 주택을 하나 받았어요. 그러면 60제곱미터 이하짜리 하나고 60제곱미터 이상짜리 하나 있네. 이렇게 두 개 받는 거는 관계없다고. 2주택까지 받는데 만약에 이렇게 원래는 이거 하나만 받는데 작은 주택을 끼워서 받는 거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이럴 경우는 뭐다? 이 작은 주택은 몇 년 동안 못 파는 겁니까? 3년 동안 팔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 굉장히 세 가지 종류. 원칙은 뭡니까?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하는데 예외로 뭐 있습니까? 과밀억제군역에 속하느냐 과밀억제군역에 속하지 않느냐를 잘 묻습니다. 과밀억제군역에 속하지 않는다 나오면 뭐다? 주택수만지 공급을 할 수 있고요. 과밀억제군역에 속하면요 최대 3주택까지 됩니다. 되겠습니까? 근데 자, 2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어떻게? 일반 주택 하나와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하나를 공급하는데 이때 60제곱미터 이하는 뭐다? 예? 3년 동안 전매되는데 이런 구역이 하더라도 뭐다? 토기과열지구는 안 됩니다. 1주택입니다. 자, 만약에 토기과열지구라든지 토기과열지구라든지 조정대상지역은 제외입니까? 조정대상지역은 뭐다? 제외된다. 이런 지역은 이렇더라도 뭐다? 제외시키라는 겁니다. 뭐다? 1주택밖에 안 된다 이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너무 좀 복잡한 것 같네.
자, 일단 별표해 두세요. 중요하니까 일단 별표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주택 공급 원칙이라고 했습니까? 1주택 공급 원칙에다 줄 거고요. 두째 줄에 자 1세대 한 명의 하나주택 토지를 소유한 경우 주택 공급하는 게는 자 줄 것입니다.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은 두 명 이상 한 주택 또는 한 토지를 공유한 경우 공유는 1주택만 공급한다. 원칙은 1주택 공급 원칙이다.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는데 B번 봐둡니다. 그죠? B번 보시면 주택 수만치 공급할 수 있는 게 거기 1번에 과밀억제군에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 사업이 있어요. 자, 그거 밑줄 긋습니다. 그하고 자, 여기서 근로자 숙사하고 기숙사, 국가지자체, 뭐 주택공사 등이 있을 겁니다. 그거 봐두시고 2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C번 했죠? 자, 2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다? 60제곱미터 이하가 돼야 됩니다. 일반 주택 하나와 60제곱 이하가 하나 있을 때 이때 60제곱 이하는 3년 이내에 팔 수 없습니다. 전매할 수 없다 이 말이고요. 한 장 넘겨봅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과밀억제구역에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 사업이겠죠. 그러면 과밀억제구역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는 뭡니까? 세 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재건축 사업을 했을 때 아파트를 재건축했을 때 과밀억제구역에 속하느냐 속하지 않느냐를 묻습니다. 과밀억제구역에 속하면 자 세주택 가지고 재건축 사업했을 때 과밀억제구역에 속하지 않으면 뭐다? 주택수만 제가 10개 있으면 10개 다 하셔도 돼요. 자, 대구는 과밀억제구역이 아니에요? 아니잖아. 제가 과밀억제구역이 뭡니까? 서울, 인천을 과밀억제구역이라 썼잖아. 그죠? 서울, 인천에 속하지 않잖아, 대구는. 그러면 뭐다? 과밀억제구역에 속하지 않으면 주택수만지 공급해도 관계없습니다. 제가 재건축할 때마다 여기 아파트 단지예요? 5개면 5개 다 갖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알겠죠? 자, 그러면 서울이라든지 인천 같은 경우는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 3개밖에 안 되고, 그죠? 만약 이런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일반 주택과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 있을 때는 최대 몇 개까지?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포함해서 2개까지는 공급이 가능한데 60제곱미터 이하는 뭐다? 3년 이내 전매가 안 된다는 것만 좀 봐두시면 되겠죠. 되겠죠? 자, 작은 거는 전매할 수 없습니다. 큰 거는 전매해도 돼요. 자, 이런 지역이라 하더라도 뭡니까? 투기가일지와 조정대상 지역은 아니어야 됩니다. 만약 투기가일지와 조정대상 지역이 있으면 투기로 몰리는 안 된다는 점 제외시키겠다 이 뜻입니다. 자, 그거만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자, 한 장 넘겨봅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전체적으로 해놨네. 색깔 있는 거 찾았습니까? 찾죠? 자, 여기 보면 사업수행 계획 인가 했잖아요. 사업수행 있잖아. 요거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자 동그라미 인가 고시 옆에 띄어놨네. 그죠? 그러면 사업수행 계획의 사자 동그라미 인가 동그라미 분양 신청은 분자 동그라미 관리처는 관자 동그라미 인가 고시할 때 시자 이걸 읽으면 4인분 갈시가 나와요. 됐습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겠죠? 자, 그 표 좀 봐두셔야 됩니다. 분양 신청 기간은 며칠 이상? 30일에서 60일 이내. 연장은 20일까지 갑니다. 여기 분양 신청 기간입니다. 되겠죠? 만약에 분양 신청 기간에 분양 신청하지 않는 거 있죠? 이때는 뭐다? 인가 90도, 다음날 또 90일 내에 손실보상 협의하는데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분양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 후에 철회한 사람도 분양 신청할 수 없는 자도 있고 아예 제외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손실보상 협의하는데 며칠? 90일이고 협의 안 되면 뭐다? 자, 매도 청구가 60일입니다. 그거 헷갈리지 말아야 되고요. 위에 중간에 보면 그죠? 환지 기준하고 관리처분 기준이 달라요. 관리처분 기준은 면이안으로 됐죠? 면적 이용상 환경망으로 했잖아. 그죠? 환지는 위지면 토수리안 다 고려했잖아. 7개 다 고려했어요. 그게 차있죠? 이런 것을 좀 봐두시면 되겠죠. 되겠죠? 그러면 자, 이렇게 되어야 사용수익 정지되고 철거하고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착공이 되면 완료되면 나중에 뭡니까? 준공 인가되고 인가되면 공사 완료 고시하고 소유권 이전 고시하고 자, 그러면 뭡니까? 자, 예? 등기할 수 있겠죠. 뭐다? 일단은 즉시 등기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순서로 되어 있다는 것만 좀 봐두시면 되겠죠. 되겠죠? 자, 보시고
자, 다른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장 넘겨볼래요? 효과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효과에 보시면 사역식 정지되고 그 줄 마지막이니까 관리처분 인가 고시 있을 때는 고시 있는 날 종전 토지 건축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동의받은 경우하고 손실보상 완료되지 않는 경우 줄 것입니다. 되겠죠? 자, 밑에 지상권은 계약 해지 있으면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는 계약 해지할 수 없고, 계약 해지되면 어떻겠습니까? 지상권자 있죠? 자, 보증금 받아 나가야 되겠죠? 누구에게? 시행자에게 보증금 받아 나가면 시행자는 나중에 공사 완료 공고되고 소유권이라면 구상권 행사하시면 되고, 되겠죠? 자, 이런 말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철거는 언제 했습니까? 관리처분 계획 인가 요 이후에 했습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에 했습니다. 이거 읽어보시면 그런 뜻이에요. 자, 나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자, 이 순서 적어놨습니다. 3번에 소유권 이전 고시하고요. 소유권 이전 고시하면 이전 고시 이후에 뭡니까? 401페이지 보면 등기하는 겁니다. 지치 없이 등기 촉탁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철거하고 착공하고 준공인가되고 이 순서입니다. 준공인가되고, 자, 착공되고 공사가 완료되고요. 완료되면 그죠? 사용인가가 되고, 사용인가가 되면요, 인가되겠죠? 사용인가 되잖아, 그죠? 자, 사용이 되면 공사 완료, 그죠? 고시하겠죠. 고시하면 이때 다음 날이 돼가 뭡니까? 소유권 이전 고시. 소유권 뭐다? 이전 고시하고, 이전되면 뭐다? 자, 네? 고시하고, 소유권 이전 고시, 이전 고시하고 나면 뭡니까? 고시하고 나면 즉시 뭐다? 촉탁 등기 하시면 돼요. 이거를 지금 큰 타이틀만 보시면 돼요. 이거를 지금 말하려고 합니다. 쭉 있어요. 심심할 때 나머지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걸 쭉 읽어보면 그런 뜻입니다. 되겠죠? 자, 넘어가시면 되고, 자, 비용 부담하고 그 뒤쪽으로 시험 안 나오니까 안 보셔도 됩니다. 그 뒤로는 보지 말고 조금 쉬었다가 건축부 조금만 하겠습니다.